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매끄러운 곡선 형태가 돼야 되고 요 접선을 구해달라. 근데 이 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점의 무슨 좌표를 이용해서 뭘 먼저 구해? 접점에 x좌표가 주어졌으면 기울기 먼저 구하라고 했죠. 여기 x좌표를 제가 t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f't가 될 테니 그냥 접선 이렇게 쭉 꾸며내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이게 기울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가 제일 쉬운 거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있었죠.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울기가 한 이 정도 기울어지고 여기 접하는 접선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m이 나오게 하는 뭘 먼저 구하라고? 접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하라고 도함수 이용해서 결국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예요. 0,-3에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0,-3은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지? 아닙니다. 네, 이걸 절대 이것도 정시줄 놓다가 제가 과제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풉니다. 맨날. 0,-3을 지나네?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지롱. 이게 0,-3 지나는 직선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거 가지고 할 게 있어? 없어. 얘랑 얘랑 접한다라고 해서 연립을 하더라도 3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판별식 같은 거 쓸 수 없다라고 했죠. 이 기준점이 바뀐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0,-3을 지난다라고 해서 y는 mx-4라고 두고 푸는 게 아니야. 아니고 자, 순수하게 저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처음 배우실 때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일단 도함수를 구하시고 왜냐하면 이 방식의 방향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거든. 접선을 먼저 구하셔야 돼. 접선. 아니 선생님 접선을 어떻게 구해요? 접선을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먼저 꾸며내는 거라고. 접선을. 자, x좌표가 제가 뭔지 모릅니다. 이거는 접점의 x좌표가 아니에요. 외부의 점의 x좌표지. 굳이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어딘가 점을 지나고 여기 접하는 접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제 그림상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림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럼 접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에서 접점의 x좌표는 보통 t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k를 쓰든 a를 쓰든 그건 취향 차이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 그럼 제가 접선을 먼저 꾸며내 볼게. 기울기 뭐야? 3 t제곱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접점의 x좌표를 뿅 집어넣으면 그냥 기울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접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제가 t라고 뒀고 그럼 얘가 기울기죠.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는 1학년 때 배웠던 직방이랑 똑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랑 기울기 쓰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게 y좌표죠. x좌표가 t일 때. 맞아? 그러면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얘가 표현하는 건 접점이 변하면 만약에 접점이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이 접선, 이 접선, 이 접선 이런 모든 접선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접선을 다 표현하는 건데 이 많은 접선 중에 어디 지나는 접선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지금. 0,-3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서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수학이랑 완전 반대입니다. 0,-3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꾸며내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0,-3은 맨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 많은 접선 중에 0,-3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0,-3을 지나야겠죠. 오케이? 이 순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얘가 0,-3을 지나야 된다고. 이거 x좌표, y좌표니까 얼척없이 또 t자리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다 0, 여기다 -3 지나니까. 자, 그럼 -3은 여기다 0 집어넣었으니까 짠 이거 계산해서 좌변 넘기자. 2t 세제곱 얘는 1로 넘겨서 2. 자, t는 그냥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t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1에서 접점의 x좌표가 1인 거 나타내는 거예요. 접점의 x좌표. 자, 그 다음에는 접선 구해달래. 이게 접선 아니었어 아까? 여기 t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t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2고 x-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음?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걸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 됐어요? 어려울걸? 바로 옆에 거 풀어봐. 4-1번. 0,-2에서 분명히 에서라고 써있지. 0,-2면 그럼 외부의 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외부의 점. 내가 없길 바라지만 분명히 이런 분 있을 거야 또. 0,-2. 뭐 어떡할 건데 여기서. 이거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이건 1학년 때까지 기준점이에요. 문제에 주어진 점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1학년 때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반이 좀 다르지만 정점을 이용한 직선 방정식이라고 배우셨을 거야. 얘는 그러니까 정점이 기준이었고 정점이라는 거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정점이 기준이었고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되는 건 항상 모든 기준점이 정점에서 접점으로 옮겨갔다라는 것만 다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번거로울 뿐이지. 이거 fx라고 두면 프라임 x는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접선을 먼저 꾸며내라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접선을 먼저 꾸며내라고. 그럼 접점 x좌표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t로 잡으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게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게 접선을 꾸며낸 거죠. 그리고 얘가 어디를 지나면 되는 거야 이제? 얘가 그냥 0,-2를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점을 기준으로 뭔가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기준으로 먼저 식을 꾸며내고 그 접선 중에 얘를 지나는 애를 찾는 거예요. 설명이 계속 긴데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맨날 넘기다가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잘 이해하신 분은 잘 하시는 거고. 자, 0,-2를 지난대. 그럼 여기다 -2 여기다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t랑 얘랑 다 곱해서 이렇게 전개해야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2t 세제곱. 왼쪽으로 넘길게.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2t 제곱인데 넘기면 +2t 제곱. 얘랑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자, 2로 나눠주시면 자, 이건 딱 봐도 1일 때 0이죠. 1일 때 0이니까 t-1이 인수로 있어야 되고 3차 함계수 1이고 2차항 이렇게 되겠고 뭐 인수정리 이용해서 가로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쪽은 실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죠? 허근이죠 이건. 이건 허근이니까 t는 1 나오겠지. 이 접점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항상. 접점을 구하셨으면 그냥 끝입니다. 이제 t 자리에 1만 집어넣으시면 돼. 얘는 이렇게 되겠고 1 집어넣었으니까 3 더하기 4 여기 1 집어넣으면 1, 2 더했으니까 5
자, 여기까지 제대로 나왔어? 자, 지금 제가 필수 예제, 대표 예제랑 이 한 번 더하기 유제에서 연습한 거는 접점이 하나씩만 나왔지만 접점이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3차식이면 3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접선이 3개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래 문제 연습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 접선 나왔습니다. 마지막 접선에서는 제가 설명은 드리는데 한 가지만 기준으로 주로 살펴볼게요. 이거는 원리만 이해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다 보면 그 함수가 하나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해요. 공통접선. 그럼 원래 수학에서 공통접선은 크게 나누면 유형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 어떻게 그릴까?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던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경우에는 이런 접선 있지, 이런 접선 맞지? 이런 접선을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그림상 이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죠, 지금. 자, 첫 번째 유형은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 근데 저는 특강 시간에는 얘만 메인으로 볼 거야. 얘가 더 쉬운 거고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렸어.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게 수학이나 물리라는 학문이죠. 관계식, 여기서 무슨 특징이 있어 보이니? 일단 t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만 하겠지. t를 여기다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거나 같게 나와야 됩니다. 이 그림상.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함수값이 같게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gx로 측정을 하든 fx로 구하든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럼 함수값뿐만 아니라 미분 계수의 값도 같아야 되겠죠. 공통 접선이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숨겨진 의미는 제가 지금 관계식 몇 개 만들어낼 수 있죠? 2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식을 2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미지수 몇 개까지는 그냥 계산이 가능해? 네, 미지수 2개까지는 그냥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이 2번은 제가 유형 분류상 설명은 드리겠으나 특강할 때는 깊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나 우리가 수능 대비할 때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꼭 이렇게만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둘은 지금 제 그림상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안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의 상식 기준으로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한번 그려봐 달라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예상하지 않겠어요, 지금? 둘 다 접하잖아. 둘 다 접하는데 얘는 접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fx 입장에서는 얘가 접점의 x좌표고 gx 입장에서는 얘가 접점의 x좌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저는 얘는 길게 풀지는 않겠으나 어떻게 풀어내는 게 너무 궁금하신 분도 있을까 봐 이 경우는 접선을 2개 작성하셔야 돼. 접선을 2개 작성하시고 계수 비교하셔야 됩니다. 항등식. 뭔 소리냐? 알파를 기준으로 제가 접선을 꾸며내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셔야 돼. 이게 기울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근데 베타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g' 베타가 기울기가 되겠고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 그리고 이 둘이 같아야 되죠, 지금. 그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미지수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저는 2번은 메인으로 다루지 않을게.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나 보통 난이도의 문제는 1번만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1번만 집중을 할게요. 1번만. 자, 그럼 둘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둘 다 1,3에서 공통 접선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공통인 접점이죠. 둘 다 1,3 지나야 됩니다. 그럼 fx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1일 때 3 나오려면 a 얼마여야 되니? 2죠, 2. 그치? a는 2라고 바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요건데 G1도 3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B 플러스 C는 이런 관계식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도함수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근데 어디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이 나와야 돼? 1,3이 공통인 접점이니까 F'1이나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나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나 똑같이 나오면 되지. 자, 그럼 B는 1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고 B가 1이면 C도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그럼 A, B, C 값 그대로 구해낼 수 있고 결국 D에는 방정식이야. 방정식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식을 2개 작성해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점에서 공통으로 접하니까 함수값 똑같아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 똑같이 나와야 되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일단 만나면서 접해야 되는 거지. 만나면서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곡선이 지금 다름으로 제가 구분을 한번 하기 위해서 fx, gx라고 할게. 그럼 제가 푼 문제랑 차이점은 얘는 접점의 x좌표가 나왔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접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 자, 그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할게요. t라고 하면 첫 번째 ft랑 gt랑 같아야겠지. 그 점에서 만나야 된다며. 한 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t랑 g't랑 같으면 될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관계식은. 자, 그럼 제가 얘를 fx라고 뒀으니 f'x는 3x제곱 플러스 8x가 돼야 되겠고 g'x는 2x가 나와야겠죠. 그럼 방정식을 2개 쓸 수 있을 거예요. ft는 gt, 여기다 t를 집어넣거나 여기다 t를 집어넣거나 똑같이 나와야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f't나 g't나 똑같이 나오면 되겠지. 네, 맞습니까? 자, 그럼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4는 0. 자,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바로 확인되고 인수정리를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만족시키는 t 값은 1이나 마이너스 2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얘도 만족해야 되죠. 이거 넘기시면 3t 제곱이 6t니까 t 제곱 플러스 2t가 0입니다. 그럼 t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t가 뭐겠어? 마이너스 2겠지? 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위, 아래 아무거나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g-2로 구할게요. 즉 마이너스 2일 때 4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g'-2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게 기울기란 얘기지.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나와.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여기까지 이제 하신 분, 제가 질문을 착각하고 5-4번이 지금 현재까지 배운 모든 접선의 방정식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가 풀린다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기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3분 정도만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됐다라는 건 접선은 거의 끝.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가 한번 문제를 끊어야겠지. 저 2차 함수 위의 점 3,2, 12에서의 접선.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면 mx-3 플러스 10이라고 두고 얘랑 판별식 써서 접선을 구했겠지. 이제 그 방식은 버리겠다고. 일단 3,12를 지나야 됩니다. 그럼 x에 3을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어봐. 얘가 12가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a는 얼마? 24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을 물어봤으니까 기울기 구하셔야 돼. 자, 저거 그대로 미분하면, 근데 3,12라고 했으니까 접점의 x좌표가 3이겠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니 기울기? 18이네. 큰일 날 뻔. 잘했어. 감사. 나한테 욕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 18 맞습니다. 스몰 a. 이럴 땐 답지를 휙 보고, 내가 계산 잘못한 거 맞지? 18 맞습니다. 자, 기울기는 얼마니 그럼? 4지. 3 집어넣으시면. 자, 그러면 제가 그대로 접선을 먼저 꾸며내 볼게요. y는 기울기 4,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요까지 돼? 저처럼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됐어야 정상이야. 오케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의 관성, 그 생각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랑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부분 학생들 중에 내가 늘 설명을 해도 열의 8은 이렇게 했을 거고, 얘랑 접한대. 보통 이렇게 식을 꾸며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뭐 할 게 있니? 없음. 할 게 없어, 더 이상.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면 접한다라는 조건에서 1학년이라면 2차 방정식이 나와서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3차 이상의 혹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뭐 이상한 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은 버리셔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얘가 여기 접한대. 뭐 접하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면, 자, 저 식을 제가 또 편의상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스라이팅이 됐나 보자. 뭘 기준으로 하라고? 접점의 x좌표. 항상 미적분 2를 배우기 전까지는, 미적분 2에서도 대부분 접점의 x좌표 기준이고, 얘랑 접한다라고 했어. 근데 직접 연립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나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고 접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바로 구해볼게. 자, 그러면 이게 기울기겠죠? 접점의 x좌표고 y좌표는, 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게 내가 뭐 꾸며낸 거야? 접점의 x좌표를 t로 뒀을 때 접선이지. 그 무수히 많은 접선을 다 표현하는 관계식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접선 중에 이 곡선이 얘랑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y는 4x랑 일치하는 경우에서 t값을 구하는 거라고. 그 사고의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많은 접선 중에 얘랑 일치해야 된다고.
일치할 때 접점의 x좌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해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는데 뭐 굳이 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식 두 개라고 보지 마시고 문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 이게 기울기지. 얘랑 x랑 통째로 곱하시고 어차피 기울기니까 얘랑 그러니까 얘랑 한번 곱했고 얘랑 한번 곱하고 얘는 전개해 쓸게. 마이너스 3 바로 쓸게.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bt 플러스 bt니까 없고 이렇게 되겠지. 네, 맞습니까? 이게 x좌표가 변할 때 무수히 많은 접선인데 정확히 y는 4x랑 일치하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얘가 4가 나와야 되고 얘는 y절편 없죠 지금. 빵입니다. 빵. 그럼 여기서 t는 바로 나오지 않아? 얼마 나오겠어? 자,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t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고 3 플러스 b가 4니까 b는 1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a는 18이라고 구했지. 자, 그럼 답은 17 나오겠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받아들이셔야 돼. 앞으로 수학을 할 때는. 오케이? 접한다라고 나왔을 때 관성적으로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결국 얘도 마지막은 항등식 쓴 겁니다. 항등식. 그죠? 자, 또 이제 당신들이 늘 지루해하는 정리 나왔다. 정리. 자, 우리 앞단원의 앞에서 정리 2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 평균값 벌써 배웠어? 난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2단원에서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사이값 정리랑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는 문제 푸는데 직접적으로 별로 쓸모는 없죠. 뭔데 그게? 모임? 응? 샌드위치 정리도 가르쳐주긴 했구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진다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고 그 자체로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정리는 아니라고 했고 사이값 정리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적분 원을 당신들이 특강을 들었잖아. 뭐 수학 공부하기 싫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중요한 정리들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사이값 정리 이거였습니다. 심플하게 표현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곱이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하나는 음의 함수값, 하나는 양의 함수값. 그럼 반드시 fx가 뭐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0이 되는 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였죠.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정리였습니다. 그죠? 이 존재성에 관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수능 대비를 하면 알겠지만 존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학 시험에, 수능 시험에.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기울기가 존재한다, 어쩌고저쩌고. 얘는 제가 설명에 앞서 먼저 써드리면 기울기의 존재성에 관한 정리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소단원명은 평균값 정리지만 거기 1, 2로 배우는 게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인데 둘은 별개의 정리는 아니에요. 하나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이 첫 번째 롤의 정리.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그럼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계산할 때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 간접적으로 쓰여지거나 혹은 논술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럴 때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자, 일단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굉장히 앞에 전제 조건이 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네 글자. 평균값 정리는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하고 전제 조건이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나와? 0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제가 이 조건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일단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은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심플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이 안쪽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그려야 되지. 아니면 쭉 뾰족한 점이 없게 그리거나. 근데 FA, FB가 같으면,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으면 제가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미분 가능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양 끝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 끝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돼요. 이쪽은 뾰족하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이에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지금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지금 제 그림상은 몇 개 존재하지? 2개 존재합니다. 근데 항상 2개 존재할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fx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 돼요. 맞지? 이렇게 그렸다. 얘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이 몇 개 나와야 되지 그럼? 3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고 이 사이를 매끄럽게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한 번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2개라고 했어. 더 나아가서 롤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럼 이 양 끝을 붙잡고 이렇게나 이렇게 이동시킨 게 평균값 정리예요. 자, 일단 롤의 정리는 요거 만족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미분 가능하다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롤의 정리입니다. 같아야. 다르면 평균값 정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여기까지 조건이 똑같네. 똑같은데 얘는 이 조건이 없죠. 이 조건이 있으면 무슨 정리라고? 롤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술형에 작성하실 때도 정확히 정리의 명칭은 구분하셔야 돼. 또 헷갈려서 막 평균값 정리 써놓고 사이값 정리라고 쓰시면 안 되고, 롤의 정리를 써놓고 평균값 정리를 써놓으시면 안 된다고. 자, 얘도 방금 그림을 구간의 양 끝을 붙잡고 이렇게 옮겨본 거라고 했어요. 얘는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분만 가능하면 돼. 그리고 저는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 어거지로 증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고교 수학 정도 넘어가니까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개념만 이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끝이야. 자, 이거 y는 fx라고 할게요. 우리 미적분 1에서 배운 내용으로 얘기를 해봐. 이거 뭐라고 불러? 평균 변화율. 정확하게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지. 1학년이라면 a, fa, b, fb를 있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답변을 하시겠고. 오케이. 다시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거 아닌가? 근데 그 기하학적인 의미가 기울기라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이 좌변이 나타내는 건 뭐냐? 평균값 정리해서 얘랑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 이 직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우변은 뭘까요? 라고 보면 우변은 F'C는 뭐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x좌표가 C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당신들 이건 안구만 정상이면 돼. 내 그림에서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이 사이에 몇 개 있어야 되겠니? 이 그림에서. 생각하고 대답.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가지는 애. 한 번만 보여드릴까? 몇 개 나오겠니? 제 그림상 2개 나오지 않아요? 다 평행하다. 이 점들을 C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항상 2개 나올까? 그건 아니지. 방금과 마찬가지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매끄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똑같아.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우변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려면 제 그림상 한 번 나오겠지. 이렇게. 네, 맞습니까? 이 얼마나 그냥 편안한 문제니. 자, 그럼 여기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 몇 개 나옵니까? 이 그림상.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눈으로 읽어내시면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오는 게 자명하지. 몇 개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에 따라 달라요. 기울기가 적어도 1개 이상 있다.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적어도 1개 이상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평균값 정리야. 여기까지 됐어? 증명 저 읽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152페이지, 153페이지는 이건 책이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이 나왔을 뿐이고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긴 보지 마. 너무 머리만 아파. 머리만 아프니까. 자, 대표 예제 6번. 자, 여기 잠깐만 정신들 차리시면 돼. 일단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미분이 돼야 돼. 아마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지겠지. 얘는 뭐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에서 뭐가 같아야 된다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럼 확인은 해볼게. 아마도 같게 주어졌겠지만 F-1 F3 같죠? 그러면 저는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C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오는 점 찾으면 돼요? 빵. 빵인데 빵이 나오는 점이 이 사이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요 사이에서. 자, 그럼 프라임 x를 구해볼게요. 이거 미분은 다 할 수 있죠. 얘가 0이 되는 점이 어디야? 1이지. 이게 C값이라고. 그리고 제가 예전이 아니라 이거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칭축이 1인 함수예요.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2칸이고 3이면 오른쪽으로 2칸이야. 그럼 롤의 정리고 나발이고 2차 함수면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이 둘의 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제가 외워달라고 했죠. 뭐 이건 일단 롤의 정리니까 저는 이렇게 풀었고. 자, 두 번째도 확인은 해보셔야 돼. 이건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건 맞죠? 근데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일단 확인. 이 확인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F1은 2가 나오겠고 맞지? F4도 자, 이것도 2가 나오는 거 맞죠? 이게 마이너스 60이고 4 빼기 2니까 2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럼 또 저는 뭘 찾아야 돼?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매우 주의하실 점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뭐랑 뭐가 나왔지? 1이랑 3, 1, 3이 다 될까? 뭐만 써야 될까? 3만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롤의 정리에서 이 만족시키는 C값이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구간의 양끝은 보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간의 양끝은 보시면 안 되고 정리 자체가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있다라는 게 롤의 정리니까 1부터 4 중에서 구간의 양끝 1이랑 4는 빼셔야 된다는 거. 그럼 1은 안 됩니다. 3만 골라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제가 이걸 계속 지루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물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래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 뭐 나오는 거 찾으면 돼. 결국은 0 나오는 거 찾으면 돼. 0 나오는 거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미지수가 섞여 있으면 헷갈립니다. 다시 정리. 롤의 정리는 미분 가능해야 돼. 롤의 정리. 구간의 양끝에서 뭐가 같아야 된다고? 함수값. 함수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다라는 게 롤의 정리라고. 근데 그 사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양끝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안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림으로 되나 볼게. 6-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저 계산 안 할게. 눈으로 볼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근데 얘는 롤의 정리라고 써 있어요? 평균값 정리라고 써 있어요? 평균값 정리니까 구간의 양끝에서 함수값 같을 필요 없지. 그럼 0,F형이랑 4,F형이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서 존재하냐라는 거지 지금. 2차 함수는 제가 외워달라고 했죠. 어디서니? 0과 4의 중점 2. 맞아? 나는 2번만 풀게. 2번만.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를 구하려면 일단은 x의 값이 -1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f-1 한번 구하셔야 되고 아름답게 빵이 나오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 2 빼기 1, 그 다음에 f2 빼기 f-1 3분의 21이니까 7. 이게 구간의 양끝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럼 나는 이제 뭐 찾으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7이 나오는 점, 이 사이에 그거 찾으시면 된다고. 얘가 얼마 나오는 거? 7. 자, 그럼 넘기시고 3으로 나눠주시면 뭐야? 이게 맞아? 또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 마지막. 둘 다 되니? 뭐만 써야 되지? 이 둘 중에 이 사이에 있는 거 -1 플러스 루트 3밖에 없지.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됐어요? 7-3번 눈으로 봐봐. 몇 개 나와? -2부터 3까지. 5개 나오지? 나오는 거 맞죠? 제발 나와야 해. 그러면 여기 표현 방법이 다른 거 조금 하나만 제가 도전을 시켜볼게요. 7-2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7-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까지 제가 같이 풀어본 문제들은 평균값 정리의 완전히 정석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고 다 식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식인 것 같은데 함수값에 차가 와 있다라고 하면 항상 평균 변화율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 병신 같은 식인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양변을 뭘로 나눠 볼까 한번. 2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죠. 나는 변화율로 저 식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변화율인가요? 라고 하면 2를 3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지. 맞죠?
그럼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지. 걔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C값을 요 범위에서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럼 말로 표현하면 무슨 정리 만족시키네 찾아달라는 얘기야? 생각하고 대답. 무슨 정리야 이거? 평균값 정리지. 양 끝에서 함수값 같다는 보장 없습니다. 롤의 정리 아니에요. 그럼 얘는 결국은 얘를 고급지게 표현한 거죠. 저는 이 단원의 평균값 정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를 푼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에 평균값 정리 뭐 이렇게 잘 안 나오겠지. 항상 관계식으로 주어지는 거 좋아하잖아. 수학이든 물리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뭐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자, F1이면 4 나오죠, 저기. F3이면 54 더하기 6이지. 60 나오지. 맞습니까?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해볼게. 3 빼기 1분의 2분의 F3 56. 56 2로 나누면 28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럼 F'X는 6X제곱 플러스 2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28이 나오는 애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X제곱은 에잉? 나 계산 잘못했니 혹시? 난 이런 불쾌한 숫자가 너무 싫더라. 괜히 틀린 것 같아서 쫄림. 이렇게 나오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3이 나올 텐데 이 사이에 있는 건 뭐겠어요 결국? 마이너스는 안 되지. 자, 유리와 아니 뭐 숫자 이렇게 못생겼어. 맞았다. 네, 됐습니까?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이 범위에 만족이 안 되죠. 저 사이에서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럼 연습 문제 중에 저는 이것도 필수 요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161페이지에 7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61페이지에 7번. 쉬었다 합시다. 잘 보시오. 이거는 지금 저 곡선 위의 점이니 외부의 점이니? 외부의 점이지 0,-1에서 그었다라고 했어요. 늘 똑같아. 주어진 함수를 일단 fx라고 두고 도함수를 구하시고 뭘 기준으로 식 세우라고? 접점에 x좌표 기준으로 식을 세우라고 했지. 접점에 x좌표 기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접점의 x좌표를 제가 t라고 두면 이게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고 얘가 y좌표가 되겠고, 이게 접점의 x좌표가 t일 때 무수히 많은 접선인데 얘가 0,-1을 지난다 라고 순서가 정반대가 되는 거라고 했죠. 얘가 0,-1을 지날 뿐입니다. 0, 마이너스 1 지난다는 얘기는 성립한다는 얘기고. 자, 그럼 0을 대입해서 이거 정리 좀 한 번에 합시다.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자, 다 왼쪽으로 넘겨. 자,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t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3차의 개수가 2니까 여기 2t제곱 있어야 되고, 여기 t 있어야 되고. 자,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뒤에 것도 인수분해 되죠. 3차 방정식은 뭐 여러분들 다 배운 거고. 그럼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t가 뭐랑 뭐 나오지?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면 0,-1을 지나는 접선에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좌표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얘네 둘을 구하면 되겠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프라임 x 다 구해놨죠.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2분의 1이면 4분의 3 플러스 3이지. 자, 둘이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45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